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름이 좀 제가 제 이름을 발음해도 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양시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0.8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감축 소식에 약세 보인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사실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명확하게 잠깐 중단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계약 해지인지 이걸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소식은 어제 애플에서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신축 더 한다고 뉴스가 또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좀 줄인다고 하고 한쪽은 다시 늘린다고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의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테크주들 위주군으로만 좀 많이 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물론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도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24년도 3월 달부터 일단 1년치 자료를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 잔고가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다 보니 사실 여기서 신용도가 살짝 눌려서 쉬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화면으로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신용잔고. 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실상 24년도부터 연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향 추세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신용잔고 기준으로 상단 맞고 계속 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근에 상승 고가를 찍었었던 직전 고점 근처 구간이 이미 해당 신용도 구간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앞선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부 신용도가 좀 덜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오늘 최근에 하락이 나올 때 굉장히 거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많은 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까지 옵션 만기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의 콜옵션과 풋옵션 특히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비중이 7대3 내지는 8대2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옵션이 지나간 이후 엔비디아 실발을 앞둔 현 상황 내에서는 6대4가량으로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다시피 안정적인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언제나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정 시에는 언제나 중요한 매수 기회가 탄생을 한다라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시장이 얼마만큼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가? 지금 피어 29입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익스트림 피어예요.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좀 주축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익스트림 피어 내지는 이게 공포에 많이 질려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포에 매수를 하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시피 아직 시장이 좀 애매한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당장에 빠르게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당장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 좀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섹터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로 좀 대응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정말 AI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AI 관련주들 특히나 M7군들이 주축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가 강할까요? 아니면은 조방원이 강할까요? 조방원이 강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틀은 AI도 아니고 금리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최근에 경기 우려감을 만들었어요. 자, 경기 우려감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랍니다. 그럼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던 연준이 버티고 있잖아요. 경기가 정말 안 된다, 침체다라는 이야기가 확정이 된다. 시장 내에서 확산이 된다라는 구간이 들어선다면 연준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겁니다. 150bp, 100bp, 200bp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혜보는 종목들은 뭡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조선, 원전 이런 섹터들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 바이오주들 대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들을 뽑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실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2.35%가량으로 안정적인 100만 원권대 지금 현재 110만 7천
9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금리 인하 수혜주들 쪽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시장의 하락분이 찾아오는 거는 테크주라는 거예요. 테크주. 조심해야 되는 거는 테크고 안정적인 방어적인 성향을 띌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 수혜주의 바이오 쪽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추세 내에서 21일 평선 지지하면서 강세 구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여부 내지는 셀트리온까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하면은 LNG 개발, FLNG 개발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되겠죠. 삼성중공업 오늘장 중에 4.5%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렇듯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현재 좀 방어적인 성격 내지는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안정적인 시장을 좀 유지하실 수 있고 이런 조선주나 앞서서 대장주였었던 조방원들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원전주 하나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2월 19일장 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내려왔는데 그 조정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강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중에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충분하게 다시 위에 5일선 이평선 29,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고가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런 조방원 같은 경우에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지금 금리 인하의 추세와 함께 좀 시장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는 네, 현재의 주도주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장 공략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한 시장에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잘 가지고 있는데요.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에 매수했던 워트 수익률 최고가 기준으로 17.4%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향 냉각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장중에도 10% 가까운 급등세 보였는데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워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땡큐 삼성공조. 네, 삼성공조 덕분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와서 삼성공조랑 좀 같이 볼 건데 삼성공조가 오늘 최근에 주봉 기준으로 저항대를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냉각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냉각기술이 제일 필요한 거 어딥니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축소한다면서요. 근데 얘네는 가요. 네, 미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이 이 관심도, 관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각공조 시장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공조가 14%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트는 현재 2%가량 계속해서 좀 저항대를 맞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0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가 현재 1,200원짜리인데 1,200원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과 삼성공조의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오늘장 중에서도 추가적인 돌파 충분히 가능한 자리니까요. 최근에 이런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이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렴한 반도체들, 특히나 장비주들은 이런 개별적인 호재 이슈권만 나와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워트 저항대 지금 중심선값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해당 구간 강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풀무원인데요. 2월 6일에 매수해서 현재 23.9%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네요. 풀무원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풀무원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 드릴 것밖에 없어요. 18,000원까지 열려 있으니 그냥 홀딩 하시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 저평가받는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하게 들고 가야죠. 16,000원에서 18,000원이 그저 매물대일 뿐입니다. 매물대 구간까지 상단을 지난 시간에 16,000원 돌파할 경우에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아직 네, 배가 고프다. 제가 아침을 안 먹고 다녀서 맨날 배고파요, 좀. 네. 네. 충분하게 18,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한번 홀딩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풀무원 18,000원이라는 가격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유리기판 관련주 장 초반 강합니다. 한빛레이저 4%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JNTC까지 동반 상승해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현재 왜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빠르게 더 움직일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B 시리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결국에 발열이고 XAI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은 발열이 꽤나 심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늘어날 건 맞아요. 우리가 KPX 대비해서 우리가 기대치에서 깎이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중에 나왔기 때문에 눌리는 거였지만 결국에는 늘어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냉각 시장입니다.
안정적인 쿨링 솔루션 시스템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HBM 내지는 뭐 엔비디아와 연관성 높게 실적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 수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삼성 공조도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 증축률이 아직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왜?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좀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더 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냉각 솔루션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항상 신규 세대를 진출할 때마다 붙는 이슈가 바로 발열이에요. 발열. 저도 집에서 컴퓨터 키면은 여름에 뜨거워 죽고 겨울에는 난방 안 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워요. 아 이거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픽 카드 하나 키면 온도가 80도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냉각 기술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유리기판이나 이런 냉각, 특히 데이터 센터는 당장에 진행될 부분이지만 유리기판은 물론 미래 신세대 신소재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갖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느 순간은 분명히 조정이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대로 좀 노려보고 가셔도 충분하게 괜찮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종목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한빛레이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빛레이저 보시면은 오늘 장 중에 지금 10%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앞선 저항대 맞고 지금 눌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좀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비슷한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안정적으로 이 저항대 돌파하면 충분하게 2차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점, 오늘 강한 시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함께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오니까요. 실적 발표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감 커지는데 어떤 종목도 들고 와주셨을까요? 바로 갈까요? 네. 네, 조금만 뜸들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오늘 좀 유리기판 관련 쪽도 있지만 메인은 우주항공입니다. 루미르가 최근에 좋았죠. 네. 네. 오늘 우주항공주 스페이스 X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거기에 유리기판까지 하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저는 현재가 28,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 종목은 HVM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너무 좋아요. 이 두 마리 토끼가 다 좋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그리고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HVM 첨단 소재 관련 주죠. 네, 우주항공 첨단 금속 개발 및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1조 달러짜리 아이언돔의 행정명령 서명을 진행을 했다는 점,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했었던 게 1월 말일입니다. 1월 말일에 서명을 했는데 행정서명 명령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60일 이내에 발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한 달, 30일가량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중에 발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아이언돔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위성, 특히나 위성 발사를 통한 선제적인 미사일 감지 내지는 타격, 요격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스페이스 X라고 이미 미국 투자 내에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제장도 보시면 테슬라도 일부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타이밍도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방산 사업에 따른 신사업 추가적인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하게 존재한다. 스페이스 X의 성장과 함께 쫓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기술이 공동 개발, 특히나 미국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지금 충분하다. 유리기판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네, 좋다. 소재 섹터라는 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주항공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자,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스페이스 X가 이번에 7차 시험 비행 때는 그때 우주 비행선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8차 시험에 들어갑니다. 정말 짧은 거예요. 역대 기간 중에서 앞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발사 차례가 정말 빠르게 결정이 됐다는 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6일입니다. 26일 오후 5시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서 스타쉽 9차 발사까지 벌써 이야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에 따른 이런 개발 속도전이 굉장히 지금 불씨를 붙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섹터에서 이런 신사업 내지는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짙어질수록 더 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장에 딱 좋은 자리까지 눌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세로 인해서 20일 이평선 근사치값까지 거의 눌려온 상황인데 딱 명확한 지금 지지 구간이죠. 매물대 구간을 지금 지지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반등을 만들고 있다. 현재 5일선 위로 28,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지난 고가 34,250원 돌파 나오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까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영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VM 유리기판과 우주항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